파트는요, 소득의 비밀에 대한, 뉴스킨 소득의 비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이런 비즈니스다라는 걸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회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생에 기회가 몇 번 만나요. 저는 이 기회를 돈 버는 기회 또는 몸값을 올리는 기회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선택을 저는 지금 2번 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IMF 시기였고요. IMF 때 사업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전체 거의 안 좋아진 상황에서 아파트를 2채를 다 날리고 온 가족이 다 반지하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건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성공해야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가면서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또 학교 교육비로 또 썼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 경제 흐름 사사분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읽었으리라 보고요. 이 책은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 1위고요. 전 세계 경영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사사분면에 이르는 이 직장인 파트 있죠. 이걸 제가 알바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페이가 한 150에서 20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기회가 찾아왔어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학원을 차리는 일이었어요. 같이 일을 하던 선생님 한 2~3명 모여서 강남에 학원을 차리는 일이었는데, 그건 바로 S사분면으로 넘어가는 파트였죠. 자영업 분야였어요. 학원을 프랜차이즈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학원 하나만 운영을 했을 때는 자영업 분야에 속하거든요. 제가 알바생 또는 직장인 파트에서 자영업자로 넘어오는 그건 제가 선택을 한 부분이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을 했는데요. 그 생활을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10배로 튀던데요. 몸값이 10배로 튀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 부유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 라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비,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여유롭게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은 벌었어요. 하루에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벌다 보니까 여행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남들한테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이러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8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정맥 수술도 받고 디스크도 오고 승모근도 계속 올라오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내가 과연 이렇게 3시간만 자고 일을 하는 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30살이 될 쯤에 하게 됐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30살에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왔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나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내가 돈을 버는 것 외에 행복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충족시키는 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고민하다가 좀 두렵기는 했지만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면 그 일을 계속하고 내가 그 1,000만 원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1, 2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커리어도 어느 정도 있었고 돈도 좀 벌고 있던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버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저 또한 두려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내가 뭘 배워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일을 해오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30이 되니까 조금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뒀던 이유는 뭔가 제 인생을 계속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을 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계속 갉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고민하에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면서 올레길을 한 2주 동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까? 행복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그때 우연찮게 SNS를 통해서 제 고등학교 친구의 180도와 갈바닉을 보게 됩니다. 피부에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막 피부에 막 화장품 막 좋은 거 쓰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당시엔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좀 투자를 해야지. 근데 요즘에 기미가 계속 올라오네. 레이저 시술을 받을까? IPL을 받을까? 이런 하던 차에 180도의 그 문구를 본 거예요. 180도를 쓰면 기미와 잡티가 없어지고 피부가 180도 바뀐다. 그 문구를 보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친구의 피부를 제가 봐버렸거든요. 피부가 신부보다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180도를 계기로 이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한 달 동안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좀 검토를 해봤어요. 103호의 현장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강의를 다 듣고 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듣다 보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내 눈엔 다단계처럼 보이는데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좀 더 제대로 검토하고자 교보문고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유통의 구조에 대해서 직접 검토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되게 합법적이고 되게 좋은 일이고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 요소에 다 있네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2014년도 3월에 대리점이 되면서 제가 SNS를 통해서 이 사업을 쭉 해왔던 그 히스토리예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지금 8년 차가 됐는데요. 이전에 학원에서 일했던 8년과 뉴스킨의 8년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이전에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경제흐름 사사분면의 빨간색, 그러니까 왼쪽 파트고요. 지금 이 뉴스킨의 사업 8년 차는 오른쪽 파트인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나? 라고 물어보면 일단 돈을 벌면서도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제가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뿐이지 제가 원하면 그 원하는 시간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무엇이 좀 더 가치가 있었을까? 가치가 있었나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성장이에요. 자기 개발.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얻었고 가치를 느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매슬로우의 법칙 맨 끝 꼭대기에 있는 자기 성장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이 뉴스킨은 인문학 파트도 공부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참 그쪽 부분에 많이 성장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 사사분면을 통해서 아직 인플로이 파트에 있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고용하는 셀프 인플로이 파트에 있는지 아니면 사업, 즉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비사분면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뉴스킨의 리더, 성공한 리더분들은 비사분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투자 파트로 넘어갑니다. 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저 I 파트예요. 자, 선택, 그리고
결단. 저는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하고 나서 결단을 하게 됐어요. 제가 2014년, 13년도에 뉴스킨을 전달받고 2주 동안 고민하고 나서 카카오 스토리에 쓴 저만의 일기예요.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뉴스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장에 있던 현금이 18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카드값이 막 600만 원씩 나가니까 일을 그만두고 나서 계속 그 통장에 돈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썼던 그 카드로. 그리고 부모님이랑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알아버렸고 뉴스킨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지 하고서 통장을 딱 보고 시작하려고 딱 해보니 돈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뉴스킨의 비전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 날짜를 적었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2013년도 12월 18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배수진을 쳤고 이젠 앞만 보고 나가자 이 파트를 적었어요. 그리고 데몬 가방을 꾸렸고요. 임상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대였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임상을 원해서 50대였던 저희 부모님의 임상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임상을. 근데 그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뛰었어요. 이 얼굴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 기초 동안 패키지만으로도 어머니 얼굴이 달라진 걸 보고 제가 확신을 얻었거든요. 이건 무조건 된다. 그리고 학원이 저희 학원이 업계 2위까지 올라갔던 가장 컸던 마케팅이 입소문 마케팅이었거든요. 전 돈 쓰지 않았어요. 마케팅에 돈 안 쓰고 다 학생들의 입소문으로 블로그, 카페 막 이런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학원이 엄청나게 불려졌기 때문에 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 사업 설명회 때 들었을 때 입소문 저거 100% 돼. 저건 무조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 그걸 봤거든요. 그때 봤던 게 안티에이징, 에이지라고요. 거기에 시장성을 보게 되면서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알아보신 사장님들 그리고 투잡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저는 시장성을 한번 집중해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커피가 싫어, 커피 마시는 걸 싫어, 또는 선크림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피부에 관심을 두고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두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에 돈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투잡 스쿨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안정적으로 들어온 소득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장성을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뛰어드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얼만큼 확신이 있느냐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비포 애프터를 빨리 만들어 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내가 완벽하게 피부가 블링블링해지고 나서 사업할 거야가 아니라 이 피부 진짜 내가 옛날이랑 달라졌네 라고 하는 나의 감동 하나면 바로 시작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뉴스킨 안에서 레버리지를 통한다면 그리고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킨 안에서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랑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한다라는 건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뉴스킨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하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 뉴스킨 하는 본질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의 네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네트를 더 많이 확장을 시키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왜 지렛대 원리라고 하죠? 지렛대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료수를 병으로 된 콜라를 따려고 하는데 맥주를 따려고 하는데 손으로 따나요?
손으로 따려면 엄청난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을 해요?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병따개를 이용해서 뚜껑을 열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이렇게 내가 적은 힘을 들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인데요. 여러분들 왜 내가 1억밖에 없는데 사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빌까요?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4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겠죠. 물론 대출 이자를 내겠지만 적은 돈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여기 레버리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단어는요, 경제 용어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특히 주식 파트에서, 부동산 파트에서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오가는데 우리 사업에서도 이 레버리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보상 파트에서 숫자의 레버리지를 많이 알았다면 이번엔 나를 더 키울 수 있는 레버리지는 무엇인가, 이 비즈니스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이 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30대 백만장자 로 무어가 쓴 책인데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지금은 개정판으로 다시 흰색 버전으로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8대2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0%의 인재가 80%의 성과를 낸다. 20%의 부자들이 80%의 자산을 갖는다. 많은 일들이 바로 이 8대2의 원리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모든 일에는요 80%와 20%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대출로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우리가 뭘 살 때 대출을 끌어다 쓴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쓴다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요,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내가 가속할 것인가, 성장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다 한정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다면요. 우리는 모두 다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내느냐, 이것이 자본주의 안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버전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거기에는 톱니바퀴 그림이 있었어요. 그 톱니바퀴 그림이 이 책의 내용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톱니바퀴는 혼자서도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연결된 다른 톱니바퀴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도 자기보다 큰 톱니바퀴를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톱니바퀴에 여러 개의 톱니바퀴들이 연결되어서 기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기어비에 따라서 레버리지는 나 이외에 여러 사람과 연결해서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개념 한 가지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도 바로 시간이라는 기준에 맞춰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당신이 10시간을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5만 원이라면 10시간은 15만 원이라는 수학 공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번거로운 일을 7만 원에 위임하고 9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당신은 1시간을 투자해서 8만 원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복사해서 10번 붙여넣기를 한다면 80만 원을 10시간 만에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더 많이 복사한다면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레버리지란 이런 것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의 창립자인 레이 크록에 대한 이야기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1940년대 혁신적인 햄버거 제조 공장을 통해서 연 10만 달러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했던 맥도날드 형제는 레버리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매장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돈도 없었고 혁신적인 제조법을 고안해낸 것도 아니었지만 영화 속 주인공이자 실제 인물이었던 레이 크록은 레버리지 개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다중 믹서기 영업사원에 불과했지만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하여 950달러의 가맹점 영업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미국 전역으로 널리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큰 시련도 있었지만 그는 가맹점 확장을 통해서 마침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라는 거대 기업의 주인 자리 역시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 바로 레이 크록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근본 개념은 지렛대의 원리를 뜻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빚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인력, 재능, 기술, 서비스 모든 것을 아웃소싱을 하거나 타인에게 일을 위임하여 자신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최상위 계층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레버리지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의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업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결국 내가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랑 그 소비자가 만약 나만 쓸래? 라고 하는 사람 말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입소문 좀 내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럼 그게 소비자가 아니라 만약에 가맹점, 즉 대리점 파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맥도날드 창립주도 처음에 그 가맹점을 얼마만큼 많이 늘려나가느냐 게임으로 해나갔잖아요.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의 소득을 만들어주지만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 나가는 그 끝점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키느냐, 레버리지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혹시 있습니다. 백다방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가맹점에서 무언가의 전체 매출, 한 달 매출액의 몇 퍼센트 로열티를 가맹점 그러니까 즉 대표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백다방 같은 경우는 3% 로열티를 백다방의 이름을 쓰고 백다방의 서비스를 다 받아서 매출을 일으킨 거에 대한 보답으로 로열티를 백종원님한테 다 줘요. 맞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이 뉴스킨 프랜차이즈는 로열티 자체가 5%로 측정이 되는데 이 5%는 내 가맹점이 전체 매출액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나한테 알려준 나의 스폰서에게 5% 로열티를 줘가 아니라 회사가 다 계산해서 그 로열티 파트도 회사가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죠. 두 번째는 이 가맹점이 가맹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일반 프랜차이즈랑 뉴스킨의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저는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쉐어링 보너스, 빌드 보너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 권리 수입을 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권리 수입을 벌고 싶다면 결국 우리의 끝점은 이 프랜차이즈니까 이 파트를 가장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뉴스킨 프랜차이즈의 보상 가장 큰 핵심은 5% 로열티가 내가 만든 나의 1차 레벨에서 만든 이 대리점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즉 나한테는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레벨 파트에서 들어오는 이 5%도 나한테도 지급해주고요. 이게 무려 3차, 그들이 만들어내는 4차, 그들이 만들어내는 5차, 6차까지 나한테 5% 로열티를 회사가 다 지급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레버리지의 숫자의 원리와 그리고 이 5%를 여러분들이 합쳐서 생각한다면 엄청난 그 효과를 또 여러분들이 비전을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와 소비자를 이렇게 나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시키고요.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줌으로써 재고, 창고, 공장, 매장 없이 이렇게 연결만으로 진행이 되는 1인 기업 비즈니스 형태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우린 이걸 온라인 형태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요. 현장에서 만약에 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는 가서 얘기해요. 사장님, 지금 하고 있는 일 하시면서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온라인으로 매장 하나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플랫폼으로 하는 겁니다. 재고와 창고, 공장, 매장 없이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시대입니다. 하나 만드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휴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즉 여기 적어놓은 이 나라는 사람이 연결을 하는 사람은 어떤 소득을 벌어갈 수 있냐면 바로 오른쪽의 소득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6%, 그리고 뉴스킨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40%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적어도 뉴스킨 소비자를 한 20, 30명 매니아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출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대리점이 되고요. 대리점으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이 대리점은 무형의 형태도 되고 유형의 형태도 됩니다. 이 대리점의 소득을 최대 40%까지 회사가 개선해서 소득을 줍니다. 수수료를. 자, 근데 이 가맹점 모양 있죠? 이 대리점의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이건 대리점 분양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맥도날드 기억하시죠?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 각자의 매출에 따른 5%를 이렇게 6단계, 6레벨까지 이렇게 체크해서 주고요. 지금 그림이 지금 5개로 돼 있는데 6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으로는 무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6 이후부터는 최대 15%까지도 체크해서 줍니다. 저 파트는 어마어마하겠죠? 자,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대리점으로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경영까지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고 소득은 3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배우는 이 뉴스킨 사업에서 권리 수입은요. 바로 맨 오른쪽 프랜차이즈 경영을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소득입니다. 지금 이 투잡스쿨에 최고 리더 사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백만장자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건 결국엔 저 바로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 이 뉴스킨 본사가 하는 일은 왼쪽,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요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달라졌고 내가 얼마만큼 이 제품에 대한 좋음을 느꼈는지, 감동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포 애프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좋고요. 애프터 만들었어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그냥 갱신해 나가시면 되세요. 그 리즈를 갱신해 나간다는 건 그냥 내가 먹고 바르면 끝나요. 제가 2년 전에 만난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더 젊어졌어요? 왜 이렇게 더 말랐어요? 왜 이렇게 더 날씬해졌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뉴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을 먹고 바르고 했을 뿐이거든요. 계속 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한 임상을 만들어 나가세요. 저도 지금 이 사진들이 뉴스킨으로 만들어낸 거고 파마넥스로 만들어낸 제품 임상입니다. 특히 TR90는 저는 8년 동안 꾸준히 지금까지 막 먹어오고 있거든요.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준 제품이어서 TR90는 저는 끊지 않고 먹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다가 제 1대 사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은 미국에 있는 2대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전직은 파일럿 그리고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분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셨고요. TR90 TRGO라는 제품을 보고 나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안티에이징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 TR90 제품으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멕시코 분은요, 3개월도 안 된 이 시간 동안에 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요. 이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고, 내 아들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아들이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그분의 어머니가 에이지락 TR90를 통해 또 15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또 젊어지는, 달라지는, 그러면서 이분 또한 나도 이 제품 너무 좋고 널리 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펼쳐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2대 파트너 사장님은 현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계속 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와 여러 해외 지역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뉴스캠 비즈니스입니다. 이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렇게 몇 달간 집중을 해서 만들어낸 커미션이 한 달에 만들어낸 커미션이 6,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00만 원 돈을 커미션으로 받았고요. 그럼 이분이 이 커미션을 받는 동안에 무엇에 집중을 했지? 어떤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됐지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왼쪽에 보세요. 다 에이지락이라고 적혀있죠. 에이지락, 메타, TR90, G3. 메타는 아직 미국에 출시가 안 됐습니다. TR고도 아직 미국에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메타와 TR90와 TR고라는 제품이 너무나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본인 파트너를 통해서 그 제품들을 다 받아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글로벌의 비전을 저는 보고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표를 보고 가슴이 떨렸어요. 뭐야? 한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진짜 전 세계 50여 개 나라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네. 이거 비즈니스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했고요. 이분들이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 중에서도 제품의 비전을 본 사람은 제품을 쓰고요. 사업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사업을 보고요. 좀 관심을 보이다가 안 하고 그만두고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 100만 장자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게 제 큰 꿈이거든요. 그분들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좀 더 풍족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대기업 사원들 많이 만났거든요. 자영업으로 돈 정말 많이 버는 분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왜 뉴스킨을 알아보는지 아세요? 그곳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곳에 비전을 못 느끼고 그 직장에서 그 직업군에서 나의 비전을 못 느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알아보다가 뉴스킨을 만났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듣고 검토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솔직히 뉴스킨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다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오세요 하고 나서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봅니다. 결국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 때 이 뉴스킨에서 주는 어떤 우리 왜 9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내가 진짜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만큼 행동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사업은 자생력이 강해야 되는구나.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업을 끝점을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표 외치는 게 두렵고 아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 말을 잘 못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얼굴 자신이 없어서 SNS는 얼굴 자신 있어야지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는 저는 소극적이에요. 저는 원래 남 앞에서 말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잘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축구선수가 감독에게 와서 저 골 넣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즉 사장님이 원하는 인생이 있고 삶이 있다면 그 삶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도구가 뉴스킨이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지금 어떤 일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 일이 영업이든, 그 일이 남들 앞에서 판촉을 하는 일이든, 그 일이 어떤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그 무엇이든 이런 고민 있잖아요,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도구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에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뉴스킨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변화해 나가면 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아유, 나는 사장님은 아이가 없죠? 내가 아이가 없었으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장님.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아이가 있든 없든 상황이 안 좋은 분들, 안 좋다고 하면은 더 노력해서 합니다. 더 노력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주민의 사장님이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지라는 생각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독서 모임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두 번째로 읽고 있는데 정말 생각이 다시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뉴스킨 사업을 초창기 할 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깊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그래, 내가 뉴스킨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라고 다시 한번 저의 그 Y를 불러일으키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요,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건 가족이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죠. IMF를 겪었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그래서 그때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제가 돕고 싶었어요. Y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풍족하게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안 시키게 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분명한 Y였어요. 학원에서 일을 했던 거. 저 울면서 일했고요. 진짜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머리 빠져가면서 원형 탈모 와 가면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다고. 가족. 그리고 지금은 도구가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가족. 사장님들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그 Y가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Y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일을 하신다면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나는 Y가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막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민을 혹시 스스로 한번 진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뭉쳐지지? 왜 이렇게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성과가 안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감이 가면 너무 좋고요. 공감이 만약에 안 간다라고 하면 한문희 사장님은 저렇게 사업을 하셨구나, 저런 고민을 하면서 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의 다다른 결론은 이거였어요. 레버리지를 안 했다는 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게 저의 불어나지 않은 이유였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해보려고 했던 거. 뭔가 조언을 받고 지혜를 얻고 경험을 이렇게 듣고 나서 뭔가 해보면 됐는데, 이 사업은 주도적인 사업이야, 이 사업은 주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 라고 해서 아무 조언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나만의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성과가 나지 않았던 이유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변화하고 있는지, 배움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사분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질문이 다릅니다. 나의 습관은 어느 쪽일까요? 나의 습관은 노동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일까요? 아니면 권리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일까요? 저는 제가 일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이었어요. 내가 나의 습관,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나는 진짜 막 간절해 라고 하면서도 내 습관은 왼쪽 파트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오른쪽의 습관이었으면 내가 뉴스킨 안 해고도 성공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던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액션 파트인데요. 내가 현재 행동량에서 무엇을 늘려나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무실 나와서 있다고 비즈니스를 과연 하는 걸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고 과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까? 그냥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뉴스킨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뉴밍아웃을 하지 않아. 뉴스킨 사업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만나서 하하호호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랑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만 왔어. 그게 과연 일을 하는 걸까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을 해야 네트는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 과연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사업의 본질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레버리지 파트를 잘 기억해 보시고 저 세 글자를 한번 보세요. 학생과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눈에 지금 보이는 우리 김영화 사장님, 우리 김영화 사장님은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손을 잡을 때 레버리지를 확장시켜 줄까요? 세 번째 파트,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가 프랜차이즈 일을 정확하게 알겠죠? 그 본질을 알겠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같이 불려나가겠죠? 자, 근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걸 되게 점검해봐야 되지. 2번. 네, 맞아요. SNS로 만나는 분들은 보통 20대 분들이 되게 많죠? 학생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분들을 컨택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분들은 키워야 되는 파트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자, 근데 내가 콜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다수이겠죠. 이 자영업자분들은 적어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정확한 파트만 제대로 이해를 시킨다면 이분들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 레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분들한테는 영업과 사업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지 사업적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계속 물건 파는 걸로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우리는 저 세 부류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깨질까 봐.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결국 저분들을 많이 만나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 조그만 구멍가게에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은요, 경험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고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경험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뉴스킨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의 그 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즉 매니저랑 같이 이 일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8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 본 사람이 바라보는 비즈니스 형태와 남 밑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이 뉴스킨을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건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와, 저 사장님은 나랑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전에 어떤 경험을 만들어 왔는지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업을 통해서 큰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내가 지금 현재 GV 고민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얼마 벌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100만 원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 GV 매장, 즉 본전부터 성공시켜야 돼요. 나라는 사람, 나의 GV.
그래야 프랜차이즈도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2000GV, 3000GV, 5000GV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2000GV는 한 30만 원 돈을 벌어요. 이 매장 소득으로. 3000GV는 한 70만 원 돈 벌겠죠. 5000GV는 한 150만 원 돈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매장에서 30만 원 버는 걸 복제시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150만 원 버는 방법을 복제시키고 싶으세요? 그거에 따라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에 머무르지 말고 3,000, 5,000을 향해서 매장 소득을 불려나가는 걸 연습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 비밀은 ARO에 있죠. 우리가 5,000GV 안정화 전략은 ARO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0명 중 87%가 뉴스킨 재구매합니다. 그만큼 뉴스킨 제품은 너무나 뛰어나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레버리지 숫자의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2, 4, 8, 16 3명이서 똑같이 셋으로 전달할 때 3, 9, 27, 81 이렇게 숫자가 불어납니다. 이게 레버리지고 은행에서는 복리 이자 효과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숫자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나로부터 브랜드 체인지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 제품이 좋으니까 생필품부터 브랜드 체인지를 시켜나간다면 내가 매니아 20명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볼까요? 내가 4명한테 내가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정말 좋은 제품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4명한테 전달을 하고 그들로부터 4명이 독재가 됐을 때는 총 합이 20명입니다. 맞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20명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의 원리로 20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만약에 4가 아니라 6이라고 한다면 단계를 보세요. 6, 36, 216, 1296. 무려 4번째로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554명의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이들이 각자 10만 원씩만 써도 저 돈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그 매출액의 10%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의 매출 한 달 소득입니다. 자, 근데 좀 더 이제 다르게 나가서 여러분 메타 엄청 좋죠. 에이지랑 메타는 안 먹으면 이상할 정도예요. 이제 이 에이지랑 메타가 88포인트다라고 했을 때 5,000포인트를 내가 5,000GV를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60명의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기존의 메타를 드신 분한테 유스스펜을 권유하고 있고요. 유스스펜을 먹은 분한테는 메타를 또 권유합니다. 이 두 가지는 되게 필수 제품이죠. 모든 장과 뇌와 그리고 심장과 눈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메타랑 유스예요.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 176포인트네요. 그러면 메타랑 유스를 먹고 있는 사람 30명만 있어도 5,000포인트입니다. 5,000GV. 근데요, 메타랑 유스를 먹고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볼까요? 저도 이렇게 먹고 있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무조건 전달을 하고 싶어서 어머니도 이렇게 드시고 아버지도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한 가정에 엄마 아빠를 건강하게끔 컨설팅만 도와준다고 했을 때 이런 집 15가구만 찾으면 5,000GV 안정화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5,000GV에 대한 전략 또한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복제시켜 나가서 나의 파트너들이 안정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EBP부터 세팅하는 방법은요. Success Tree ROI가 들어가게끔 그리고 5,000GV를 안정화하게끔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EBP는 우리가 루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Success Tree 다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00GV를 달성했어요. 방금 제가 아까 얘기해줬던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5,000GV를 안정화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한 150만 원 돈 받습니다. 왜 투잡을 합니까, 여러분? 뉴스킨 하기 위해서 투잡하러 가는 분들 많죠. 막 요즘 노소하러 가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노동소득이란 얘기거든요. 저 노동소득 벌러 가요 막 이럴 때 노소하러 가요 막 이래요. 저희 사장님들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노소할 거예요? 뉴스킨을 위해서? 이 뉴스킨 안에서 이걸 벌어야죠. 그래서 5,000GV 안정화를 빠르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의 사람들한테도 150만 원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150만 원 버는 방법 구축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그럼 내 파트너들도 5,000GV를 안정화시켜 나갑니다. 자, 이랬을 때 나는 4명의 파트너를 만들어내죠, 대리점. 그게 루비가 됩니다, EBP. 자, 그리고 나서 내 파트너들한테도 이 루비가 되는 방법을 똑같이 알려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나, ABCD, 그리고 그 밑에 1, 2, 3, 4라고 적혀진 모든 사람들이 다 5,000GB 안정화로 15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회사가 이걸 다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방법을 알려준 것만으로 이 회사는 아까 얘기한 그 권리 수입, 즉 로열티 파트를 또 지급합니다. 그 로열티가 또 어마어마하죠. 내가 나의 1대 4명의 대리점으로부터 로열티가 들어와서 120만 원. 나의 2대 대리점으로부터 들어오는 로열티가 480만 원. 나의 3대 대리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숫자가 64개 대리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920만 원의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즉 로열티 파트로만 2천만 원씩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믿고 뛰는 사람이 있고요. 말도 안 돼라고 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맞죠? 이 안에서도 8대2의 법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나는 몇만 LT라인을 꿈꾸느냐예요. 그럼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이하연 사장님, 제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이하연 사장님은 사장님의 업라인 스폰서님의 몇 LT라인을 꿈꾸십니까? 뭐 여기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장님. 제가 이걸 보면 되죠. 몇 LT라인을 꿈꾸시냐? 100만 LT라인이요. 조신의 사장님이 100만 LT라인이 10만 LT라인. 네.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유, 너무 든든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온라인 사장님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하연 사장님이 내가 몇 LT라인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나의 몇 LT라인이 될지를 상상하면서 이걸 보셔도 되게 좋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하연 사장님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이하연 사장님이고, 이하연 사장님이 지금 4명의 파트너를 만들어냈고요. 그 파트너들도 돈을 벌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파트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5,000GV 안정화를 시켜서 두 번째 파트까지만 딱 내려갔을 때 10만 LT라인이 됩니다. 누가?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하연 사장님이. 근데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하연 사장님이 이렇게 되는데, 이하연 사장님이 뭐랄까요, 10만 LT라인에 ABCD 파트너들이 다 똑같이 10만 LT라인을 꿈꾼다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걸 상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스폰서님의 몇만 LT라인이 될 거야도 물론 있지만 내 파트너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ABCD, 나의 1대 파트너들을 이렇게 10만 LT라인으로 만드는 걸 꿈꿔보라는 얘기죠. 그게 2대까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5,000GV 안정화를 여러분들이 꿈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시스템 플로우가 있거든요. 파트너들한테도 이걸 진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먼저 내가 SNS DM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면 뭐예요? 담아내질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 없어서요. 그 실력은 플로우에서도 옵니다. 비즈니스 플로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원데이 세미나나 우리 왜 TC 세미나들 있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이 사업을 검토를 시킨 다음에 LOI 스쿨이나 각 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성을 보여주는 이곳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과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에이스 그룹에는 리더 스쿨이랑 벨로시티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각 제품별로 공부를 하고 또는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그 사업성,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막 보여주는 이런 공간에서 서로의 비즈니스를 보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그룹 미팅이랑 팀 미팅을 통해서 성공하는 또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죠. 이런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플로우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구축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초대 집중하고 데몬 배우고 STP 배우고 그거를 계속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네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권리 수익을 버는 방법은 하나예요. 나로부터 뉴스킨 제품, 파마렉스 제품을 먹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레버리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요. 이 사장님이 8년을 뉴스킨을 알아만 봤어요. 비할 됐다 떨어졌다, 비할 됐다 떨어졌다. 그리고 그 초반에 랠리에 오기까지 5년이 걸린 분이세요. 두렵고 외치는데 느리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드니 발대식 때 앞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되는데 우리 전지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지현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한문희 사장님 되십니다.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저는요 8년 전에 저희 한문희 사장님을 만났어요. 8년 전에 만났고 투잡과 전업을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저는 투잡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8년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0년이 되면 모두가 다 팀밀리트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팀밀리트가 돼야 되는데 저는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니 발대식 톡방에 계좌 올라왔을 때 제가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입금을 했고, 제가 이 시드니 트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저는 성능에 이제 못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시드니 트립을 달성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께 하나 걸었어요. 아주 엄청난 걸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어서 사실 투잡도 하고 두 아이의 초등학생 엄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핑계로 많이 STP나 이런 거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스폰서님께, 스폰서님 제가 일단 회사에 한 이틀은 제가 못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서 이 사업에 집중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 집중하는 기간 동안 STP,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0건의 STP를 못하면 저는 10만원 빵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자. 그래서 한 달이면 제가 일주일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못하면 저는 스폰서님께 10만원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4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 티켓비를 벌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 꼴은 못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10명씩 무조건 STP를 할 거고, 그래서 이번 시드니 트립 때에는 BR로 꼭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드니 트립을 꼭 갈 거를 저희 스폰서님께 다짐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가슴에 무언가가 지금 끌어올라서 진짜 내가 해내야 되는구나 올해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 앞으로 나간 거거든요. 지금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분도. 네. 견디는 것, 버텨내는 것도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김성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1대 스폰서님이 백만장자 김성호 사장님이신데요. 저의 원래 스폰서님이 이 사업을 하다가 3년차 때 그만뒀고, 롤업이 된 케이스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3년차에 스폰서가 사라졌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랬어요. 내가 여기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뛰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문희 사장 버텨내는 것도 힘이 필요하고 이것 또한 실력이야.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동백꽃은 겨울에 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도 있지만 사장님들 씨앗만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꽃은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옷장에 숨어 있으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켈리체의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요트 세일링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이때 어떤 섬에서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유롭게 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데 나 뉴스캔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바로 저런 삶인데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삶인데 나 저렇게 해야지.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는 저걸 만들어내야지 라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 비즈니스 히스토리인데요. 2013년도 31살에 대문을 처음 받았고 12월에 LOI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BR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제가 EBA가 됐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PA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정말 PA 트립을 가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한 20년 목표치를 쭉 적어놨어요. 언제 100만 장자가 되고 언제 500만 장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썼어요. 저 숫자에서 저 날짜에서 조금씩은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겠지만 저는 저걸 무조건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저 끝점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끝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인생 로드맵 설정하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다면 너무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두해브라고 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마인드맵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이 뉴스캔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리더가 돼서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고 선의 힘을 펼치고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책도 써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도 뉴스캔을 통해서도 유튜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건 저는 저의 그룹 안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좀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우리 진짜 돈 많은 부자가 돼서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부자가 되자. 우리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서로의 어떤 재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음악을 선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의료에 어떤 실력이 있다면 내가 가서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유럽에서 한 달 살고 제주에서 한 달 살고 무작정으로 무계획으로 여행 떠나고 싶고 돈 걱정 없는 여행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전원주택 또는 카페 하와이에 집도 사고 싶고 막 이런 것들도 또 갖고 싶다라는 게 저는 저의 소원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도 이렇게 적어보고 사장님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계속 명단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명단 리스트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불려나가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에 누군가를 초대할까? 이 제품이 프로모션이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건데 이건 누구한테 전달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514 챌린지, 김미경 강사의 514 챌린지를 하면서 성공학 그 마인드 이런 것들 강의 많이 들으면서 마인드 세팅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래서 나를 가꾸는 거, 운동과 피부 관리와 이런 것들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저 책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리더가 되어 가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정말 많은 리더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또 많이 이렇게 또 읽고 있고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게이트웨이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사업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0코어 바인더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전을 정말 꿈꾸고 있어요.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에 상상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각 나라 언어로 퍼져나간다라는 걸 상상하고 있고요. 에이지랑 메타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파트너가 있어요. 아직 그 나라에는 뉴스킨이 전달이 되진 뉴스킨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메타를
전달을 했고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러시아어로 본인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또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각 나라 언어로 또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사장님들도 강의 들으면서 이거 그림 되게 많이 봤을 텐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나의 씨앗이, 나의 한 걸음이, 나의 발걸음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걸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나의 매장이 아까 맥도날드 그림처럼 퍼져나갈 거다라는 걸 저는 상상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 꿈이에요. 긴 탁자의 테이블에 각국의 파트너들이 앉아서 둘러 앉아서 파티를 하는 것,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셨다면 사장님들이 원하는 인생을 설정하시고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후회 없이 뛰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뛰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응원하면서 그렇게 비즈니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